하마스가 학교, 병원, 교회, 그리고 모스크에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던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드론 기술을 베껴왔고 이 기술은 광섬유 케이블로 제어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매우 낮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평소처럼 뉴스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방송과 신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보통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세대처럼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롤라인 글릭만큼 적합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카롤라인 글릭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제문제 고문으로서 단순한 통찰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우리와 함께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레바논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곳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총리께서 이스라엘 뉴스에 나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우리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GNSTV에 다시 함께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니. 제 생각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설립된 이후로 레바논에서 이란의 외인 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사실상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많이 장악해왔습니다. 2005년에 라픽 하리리 총리를 암살한 이후 2007년이나 2008년쯤부터는 사실상 레바논 전체를 집어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각의 장관들도 두고 있고 엄청난 통제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주로 이란의 군사 조직으로서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레바논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레바논의 상황이고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이 약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침공 이후 헤즈볼라는 침공에 합류할 계획이었고 우리는 북부 국경에 충분한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켜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를 기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에게 미사일과 박격포, 로켓, 드론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마스와 협력하여 전쟁을 양면전으로 만들었고 비록 처음부터 남쪽 가자지구에 주요 전선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이란의 외인 부대로 행동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중동 지배 전략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 아래 시리아 정권을 위해서도 그곳 사람들과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에 했던 일과 2024년 9월에 우리가 마침내 헤즈볼라를 상대할 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선 호출기 작전이 있었고 하산 나스랄라 암살도 있었습니다. 총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보 보고서를 받았고 그걸 읽으면서 하산 나스랄라가 사실상 이란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카메네이와 혁명수비대 IRGC 수장도 본질적으로 하산 나스랄라에게 복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란의 대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 이건 하마스 입장에서도 후티 입장에서도 그리고 물론 레바논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노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헤즈볼라의 조직과 지도부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때 무선 호출기 작전과 그들의 미사일 시설 폭격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겨냥하던 15만 발의 미사일을 극히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력을 거의 괴멸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진짜 이유였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아사드와 그의 바트당 정권을 지키던 주된 세력은 헤즈볼라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실상 시리아의 순위파 인구를 말살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시리아군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죠. 나중에 밝혀진 건 시리아군이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괴멸시킨 후 그 행동이 아사드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정권을 전복시킨 세력들은 거의 저항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지킬 무장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이 무엇보다도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시리아의 보호자이자 레바논의 지배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있는 지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무장을 다시 늘리고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그들이 북부 지역 공동체를 포격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대적으로 개입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옐로우 존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곳은 우리 공동체와 국경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실 레바논에서의 현재 상황이 10월 7일에 일어났던 일과 다른 점은 우리가 너무 위태로워서 안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국경 지역의 키리아 슈모나시와 메툴라, 그리고 국경 주변의 모든 농촌 공동체에 사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국내 실향민으로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다른 점은 우리가 시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떠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남부 레바논의 사람들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을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3년에 일어났던 일과는 반대의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꾸며내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발사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처럼 그들이 건설하고 있던 인프라, 지하 터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가 가자 지구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그들 자체의 보고서와 모든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정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마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배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마스에게 터널을 파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2000년대에 들어온 북한 기술자들에게서 이 방법을 더 일찍 배웠고, 북한 기술자들은 남한과의 비무장지대에서 터널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터널 건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 말은 2018년에 저희가 작전을 벌였을 때 헤즈볼라가 만든 터널들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거의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모래나 사암을 파는 것과 달리 단단한 암석을 뚫고 터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많은 영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하마스처럼 그들도 병원에 자리를 잡고 구급차를 이용해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민간인을 이용합니다. 민간인 주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레바논의 개인 주택 안에 특별한 미사일방을 만들어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인들에게 1시간 안에 떠나라고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우리는 그곳을 폭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무기를 괴멸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다시 진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비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것 덕분에 우리가 그들을 본격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어요. 텅 빈 마을들과 지역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곳, 남부의 약 80% 정도는 기독교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직 대피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대피하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가 근처에 있는 지역들, 헤즈볼라와 가까운 곳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포함해서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2번의 기독교 성지에서 IDF 병력이 저지른 일부 기물 파손 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소들이 헤즈볼라에 의해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망한 군인 중 한 명이 이른바 휴전이 몇 달 전에 시행된 이후로 저희는 11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저희 군인 중 한 명인 이타마르 사피르 대위, 아니 이제는 소령을 사살했고 그의 부하 2명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사람들이 꼭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수도원이나 교회, 그리고 다른 기독교 시설 근처에서 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헤즈볼라가 이런 기독교 시설들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독교 시설 안에서 우리 군을 향해 공격을 가합니다. 지난주 우리 군인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할 점은 하마스가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에서 우리를 향해 공격했던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체 개발했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베껴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광섬유 케이블로 작동하는 드론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섬유 케이블에 카메라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온라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알다시피 전화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km나 되는 이런 광섬유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케이블을 드론에 연결하는데 드론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드론에 RPG를 달아서 마치 매우 정밀한 폭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헤즈볼라 테러리스트가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화면으로 드론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보니 마치 자신이 드론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드론들은 아주 위험해요. 낮게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어요.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그 드론들에 대한 영상을 봤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광섬유 드론을 검색해보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알다시피 20km, 30km 길이와 너비의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은 광섬유 케이블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가득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알다시피 40km만 가면 하이파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자면 그들은 이걸 군인들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군인들을 많이 죽였고 또 많은 군인들을 다치게 했어요. 이번 주에도 그들은 알다시피 RPG로 장갑차를 뚫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두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알다시피 군인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경 지역의 두 가정에도 이런 무기를 발사했어요. 제 생각엔 마툴라와 쉐툴라였던 것 같아요. 즉, 그들이 민간인을 노리고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밤나닥 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 근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헤즈볼라 요원들이 어떤 면책이나 휴전이라는 명목 아래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휴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레바논 군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죠. 레바논에서 주된 무장 세력은 헤즈볼라이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종의 한계를 넘었고 이 상황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알다시피 우리에게 군인 11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인구와 군대 규모를 감안하면 미국 군인 400명이 전사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이란과 맺어진 이번 휴전 협정의 맥락에서 말이죠. 조건 중 하나, 이란 측의 조건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제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면책 특권으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준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도 지금 워싱턴에서 레바논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과 총리가 뉴욕타임즈가 매우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필요를 이해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을 돕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리더이고 우리는 그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란의 핵무장을 막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같다고 믿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주 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레바논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그곳이 국경에 있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공동체를 위협하고 군인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협상은 라이터 대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우 국무장관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 아니라고요. 맞죠?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 아니지만 현재 레바논은 이란의 식민지처럼 행동합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헤즈볼라의 공격 여부에 발언권이 없고 헤즈볼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레바논과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헤즈볼라가 괴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로부터 이런 식의 임박한 위협, 잠재적인 위협, 점점 커지는 위협이 우리 국가 안보에 가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레바논의 정당한 주체는 레바논 정부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 영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이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헤즈볼라가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휴전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레바논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건 사실상 이란이 레바논을 통제하고 있고 이란이 레바논을 식민지화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레바논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통제하는 이란의 수단이 바로 그들의 외인 부대인 헤즈볼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둘은 모순돼서 양립할 수 없어요. 한 나라가 되거나 이란의 식민지가 될 수 있지만 둘 다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이란의 식민지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알다시피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전쟁은 항상 우리를 상대로 한 이란의 전쟁이었어요. 그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아사드 정권,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까지 이들 모두가 전쟁 초기에 우리를 향해 공격을 했어요. 이 모든 세력들, 그리고 이란 자체까지 이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이란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총리는 이란이 우리를 둘러싼 이 불의 고리가 파괴될 것이며 하나하나씩 무장 세력들을 차례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헤즈볼라는 우리와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물리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도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 중 일부는 대통령이 최근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될 것이라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총리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분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헥사곤이라고 불리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할 관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더 큰 그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전쟁도 결국 끝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총리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지, 또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리님은 우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10걸음이나 내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총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예전에는 없던 매우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히 아랍에미리트와요.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모두가 인정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로를 계속 장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연료의 20%가 그 해협을 통해 이동하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체제에서 물품과 연료를 위한 환승 지점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요르단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까지요. 그리고 당연히 양방향으로 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일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심지어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총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죠. 오펙, 석유 금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은 처음 듣는 아랍 셰이크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있음을 알게 됐죠. 갑자기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이상했지만 실제로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가 대체 연료원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등 다른 곳의 대체 연료원이 훨씬 더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이 에너지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강점 중 하나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활동을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20세기와 21세기에도 앞서가는 여러 산업도 있어요. 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는데 아마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린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예비군 전면 동원으로 경제 붕괴 가능성이 걱정됐고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매우 불안했죠. 그리고 우리는 예비군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요.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73년이 그 예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총리의 리더십과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경제 리더십과 혁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적 자본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이고 우리 증권거래소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증권거래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마 그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인 것 같네요. 알다시피 평화조차도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우리의 문학과 유대교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협을 막아내고 우리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는 낙관할 모든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만 맞아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캐롤라인 글릭 네타냐후 총리 수석 고문님,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분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분명히요. 진심이에요. 정말 특별한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모두를 대표해 저희가 지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건승을 빈다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인류를 위한 싸움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JNS TV 스튜디오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